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사용하던 용접기가 좀 고장이 났습니다. 고주파가 잘 튀지 않아서 수리를 하러 왔는데요. 이 수리를 하러 왔는데 제가 울산까지 왔습니다. 저희 아우님이 운영하는 용접기 임대업도 하는데요. 여기 동원용접기라고 이 우리나라에서 임대업 하는 중에는 아마 열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도 소문이 자자합니다. 착하기로 용접기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곳곳에 단연간 몇십 년간 하다 보니까 곳곳에 묻어나는 어떤 아이디어라고 그럴까요? 용접기에 관한 뭐 거의 박사 수준. 처음에 이 용접기 사이드로 박스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거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요. 이 곳곳에 참 재밌는 아이디어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문을 이렇게 여닫는데 이 문도 자석이 붙어 있습니다. 자석이. 이것도 하나 아이디어입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문을 닫으면 이게 철컵 이렇게 자석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용접기가 약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한 200여 대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 임대차 공사장에 나가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접기 금액으로 치면 뭐 몇천만 원짜리, 저런 몇천만 원짜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십만 원짜리까지. 근데 사람이 용접기를 이 사장님은 제작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 어릴 소시적부터 내가 알던 진짜 중마고 같은 동생인데요. 이 용접기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접기에 고주파 발생기라든가 순행식이라든가 가스가 따로 들어가는 사이드로 박스가 따로 있었습니다. 사이드로 이게 옆에 있는 이 컨트롤러 박스가 있었는데 이걸 소형화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한 사람이기도 하고 내장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명망도 있고 참 추천 중에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용접기 구입 의사라든가 아니면 용접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쓰던 용접기가요, 이게 동양 건데요, 용접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안에 내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뭐 반도체 IC가 꽉 찬 PCB입니다. 이제 수리 못하는 거 역시 없고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용접기에 관한해서는 뭐 말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진짜 실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 있는 용접기가 진짜 엄청납니다. 그리고 안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면 공구함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손때에 묻은 어떤 기능인의 장인정신 같은 그런 게 묻어나기도 합니다. 그 저 위에 고양이도 야옹, 고양이도 한 마리. 오, 요 고양이도 한 마리 있습니다. 얼마? 너 뭐하냐? 형! 오, 저 고양이도 용접기 닮았습니다. 눈가리가. 어쨌든 제가 어떤 용접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용접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연락을 하시면 모든 궁금한 점을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용접기를 가정에서 이렇게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떤 고장이 난다거나 이러면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택배로 문의해서 수리를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용접을 30년 이상 일을 했지만은 뭐 제 동생, 내 뭐 친한 동생이라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실력 하나만큼은 인정해 줍니다. 이 울산 시내에서 동원 용접기 남사장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참 대단한 명망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차후 어떤 용접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용접기 구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요할 시에는
먼저 문자로 남겨주시면 아마 답을 해드릴 겁니다. 시간상 바빠서 전화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일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제가 전화번호를 여기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동원 용접기, 용접기에 관한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어떤 금액도 물론 금액이겠지만은 양심적이고 정말 괜찮은 제 진짜 친동생 이상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또 멋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요. 용접에 관련된 용접기입니다. 용접 아닙니다. 용접기 관련한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제가 나름 자부를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용접기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라든가 어떤 구매, 수리, 임대 이런 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면 해결될 걸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용접기 인버터 AC하고 DC 겸용인데요. 속을 뜯어놓고 보면 저는 뭐 용접만 할 줄 알지 용접기에 대해서 뭐 조금 뭐 흉내를 낸다고 했는데 막상 이게 딱 뜯어놓은 거를 보니까 이거 뭐 엄두가 안 납니다. 이거 뭐 트랜스에서부터 시작 이거 뭐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니까 물론 모르겠지만은 참 용접기 속에 부품이 이래 많이 있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도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유심히 봐두시고, 이놈이 죽었는데 지금 수술을 하고 있으니까 살아나거든 들고 가서 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놈이 맛이 같답니다. 요놈이 레벨을 MDS라는데 이게 전원이 들어가면 AC에서 DC로 바꿔준다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지금 저렇게 대고 고치고 있는데 이걸 교환하고 있는데요. 요놈이 전기가 AC가 들어가면 DC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 작은 게 좀 거시기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남 사장님이 테스터기를 하나 꺼내왔는데 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뭐 어디 썩은 공구통을 하나 갖다가 이래 만들었는데 모든 용접기 테스트 하는데 요게 뭐 컨트롤이 2개 붙어 있고요. 요 전류에다가 하나 붙어 있고 뭐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안에 장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고쳐져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요. 어쨌든 조금 뭐 폐품 같은데 보물입니다. 이게 요것도 하나의 테스트 장비인데요. 이게 개인 우리 남사장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작품입니다. 이거 뭐 어디서 파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개발을 해서 쓰는 테스트 장비입니다. 이게 뭐 제가 뭐 전문가가 고치는 데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장비, 전자장비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모든 게이지 부분이나 이런 그래픽 메다 같은 거는 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테스트하기 하나 가지고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고도로 진화한 이런 장비를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용접기가 살았습니다. 자, 이제 용접기를 고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용접기도 고쳐 가지고 와서 용접기 설치도 끝이 났는데요. 이제 용접기가 얼마나 웅장하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살았습니다. 용접기가. 이제 용접기도 살고 일을 이제 또 교육
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는데요, 시작해 보기 앞서서 오늘 특수 재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구경하기 힘든 재질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이 앞에 보이는 화목난로도 하도 추워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이제 다목적 보일러입니다. 태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영상 보여드리고요. 그보다 먼저 구하기 힘들다 하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파이프 6인치 큰 것이 저게 지금 투크롬입니다. 투크롬. 그 옆에 있는 작은 거 투크롬. 저 위에 안에 깊게 보이는 것이 나인크롬입니다. 나인크롬.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은 뭐 스테인레스는 파이프는 뭐 저래 많고 스테인레스까지는 모두 다 구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그런데 좀 힘든 거, 요거는 디플럭스입니다. 디플럭스. 이건 디플럭스인데 제가 그 아는 그 지인한테 가서 부탁을 해서 가져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슈퍼 디플럭스입니다. 슈퍼 디플럭스. 이거 예전에 제가 웰딩 스쿨을 운영을 할 때, 웰딩 스쿨 교관으로 있을 적에 이게 한 슈퍼 디플럭스 이 가격이 하도 비싸서 한 1m 정도가 교육용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자르고 떼우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뭐 내주싱처럼 이렇게 변했습니다. 안에도. 근데 이 재질 역시 구하기가 진짜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거 교육하기에도 참 많이 힘들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만큼 자재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공구실 안에 이렇게 밀폐를 해서 열어보겠습니다. 밀폐를 해서 이렇게 보관 관리를 합니다. 이거는 티타늄입니다. 티타늄. 이게 중량이 아주 가벼운데, 요런 경우에, 티타늄 경우에는 물론 작업을 할 때 좀 달리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특히 바깥에 오염이 된다든가, 물론 그라인더를 해내고 안에 뭐 조경 작업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인들이 보기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자재값이 너무나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 이 세 토막만 해도 가격이 돈 100만원 이상 넘어갈 겁니다. 크기 뭐 사이즈를 해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이게 돈 100만원 이상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돈 1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자재가 아닙니다. 이 부분적으로 잘라서 파는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이걸 구입을 한다 셈 치면은, 뭐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이거를 구한다 셈 치면은 아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위에 파이프가 이게 두 번이 있는데요, 이거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그래도 이 알루미늄 파이프는 하도 사용되는 곳이 많고 조금 잘라서 팔 수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인터넷 구매도 조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용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르곤이 3병이 있어야 됩니다. 3병. 하나는 인사이드 퍼지, 하나는 아웃사이드 후퍼지, 또 하나는 토치. 그래서 기본 3개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티타늄 교육을 아직까지 누가 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티타늄을 자기 개인적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못 봤고요. 제가 근데 앞으로 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타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그가 이렇게 있는데요. 전번에 내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다 만들어서 썼습니다. 근데 여기 티타늄 지그가 3인치하고 2인치 할 수 있는 지그가 있습니다. 이 지그는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게이지도 역시 몇 개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첫째, 이런 비철을 교육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그것도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수 재질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할 건데, 아마
잘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자재가 많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교육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런 교육은 딱 한 번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금전적인 요건이 있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돈보다도 또 구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을 딱 한 번밖에 못 하는데요. 근데 그 교육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와 어떤 형태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또 그러고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월등한 품질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정도의 교육입니다. 이거를 어떤 교육 차원에서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릴 뿐이지 실제 본인이 어느 정도 기량이 상승을 해서 그런 작업장에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